자, 뭐 모바일 로봇에서 마찬가지로 얘기했었지만 매니플레이터도 한번 기초적인 것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니플레이터는 무엇입니까? 이 로봇공학이나 이런 거 배울 때 거의 교과서에 맨 처음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바로 이거는 세계 최초 산업용 로봇 유니메이트 1961년도에 나온 겁니다. 뭐 매니플레이터의 거의 할아버지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뒤 되게 다양한 매니플레이터의 종류들이 나왔습니다. 원통 좌표형, 직교 좌표형, 극 좌표형, 수평 다간전령, 그 다음에 수직 다간전령 등 다양한 형태의 매니플레이터가 그 뒤로 나오기 시작했죠. 매니플레이터, 특히 이 수직 다간전령은 요 그림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로봇을 말합니다. 보면은 조인트라고 해서 1, 2, 3, 4, 5, 6 이렇게 6축의 어떤 조인트를 갖는다, 관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링크, 그 조인트와 조인트를 연결짓는 강체를 링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몇 조인트냐, 몇 개의 링크를 갖고 있냐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매니플레이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매니플레이터를 오른쪽 거 그림과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팔에 달았다. 그러면 이게 자체가 하나의 어떤 로봇 암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매니플레이터, 뭐 암, 뭐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어디에 닿냐에 따라 막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터틀봇, 이 모바일 로봇에 매니플레이터 장착하게 되면은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말하거든요. 그죠? 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또 있을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DRC 로봇, 이 25개의 로봇을 한번 쫙 보세요. 자, 매니플레이터 제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본적으로는요, 매니플레이터는 이 세 가지를, 뭐 로봇의 3대 구성 요소라도 말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센싱, 두 번째는 플랜, 세 번째는 액션이라고 볼 수 있죠. 위치, 토크, 그리고 주변 사물을 센싱하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 센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동 자동의 어떤 패스 플래닝 같은 어떤 계획, 그 다음에 충돌 회피, 그 다음에 파지라고 해서 그라스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건을 잡는 그런 플랜들, 그 다음에 궤적 생성 등의 플랜들, 다양한 플랜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된 계획대로 로봇을 직접, 매니플레이터를 직접 제어하게 되는데 그 제어 방법에는 위치 제어, 속도 제어, 심 제어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매니플레이터 제어? 뭐 간단하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한 녀석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모바일 로봇에서 그 꼭 로스가, 특히 로스에서 어떤 슬램이라든지 내비게이션 패키지가 자동으로 무료로,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해서 큰 판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이 매니플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의 등장,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할 매니플레이션 종합 썸 세트라고 볼 수 있는 무브잇, 이 두 가지가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입장벽이 많이 떨어졌다 이 얘기겠죠. 이것만 사용해도 돼요. 기본적인 매니플레이터 제어는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매니플레이터를 위한 로스의 유용한 툴. 일단 로봇 모델링을 위한 시각화 툴로서 URDF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로봇 혹은 이제 상용화된 로봇은 이미 제공되고 있겠죠. 그걸 통해서 RBG에서 시각화를 한다든지 가지보에서 실제 로봇처럼 이제 구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동작 환경을 꾸밀 수 있는 3D 시뮬레이터 가지보를 지원하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매니플레이터의 모델링을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제어 방법도 다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와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근사한 어떤 물체들을 그 안에 넣고 매니플레이터가 그 물체를 파지한다든지 혹은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지보를 함께 쓴다면 상당히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로스는요. 그 다음에 매니플레이터를 위한 통합 라이브러리, 종합 선물 센터라고 볼 수 있는 무브잇을 사용 가능한데요. Kinematics and Dynamics Library이라고 할 수 있는 KDL과 그 다음에 더 오픈 모션 플래닝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OMPL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매우 강력한 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하기도 정말 편하게 잘 API 함수화 시켜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후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고요. 요걸 통해서는 이제 충돌 계산, 모션 플래닝, 그리고 픽 앤 플레이스 같은 간단한 데모까지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거의 GUI 툴을 하나 제공하는데 거기서 클릭 앤 클릭, 선택, 클릭, 선택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세팅만 해주면은 픽 앤 플레이스까지도 할 수 있게 제공되는 거라서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기초는 알고 갑시다. 매니플레이터 구성 요소 일단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저, 그 다음에 링크,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말단 장치 이렇게 네 가지가 매니플레이터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베이스, 이 기존은 무엇이냐면 매니플에서 고정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기존은 뭐 산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강철의 강체의 어떤 큰 쇳덩어리 그 위에 이제 로봇 매니플레이터가 이제 얹게 되죠. 왜냐면 이제 뭔가 작업을 하면서 로봇 매니플레이터 자체가 흔들리거나 뭔가 이동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체에다가 주로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저, 다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링크, 조인트, 엔드 벡터 이렇게 네 가지가 매니플레이터의 4대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이 관절의 종류에는 레보루트 조인트, 플라스마트 조인트, 스크류 조인트, 사이클드레컬 조인트, 유니버설 조인트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또 조인트가 있다는 거 한번 알아보시는데 오늘은요 레보루트 조인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예제로서는. 그 다음에 작업 공간과 관절 공간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한테 여러분들이 뭔가 지시를 내린다고 봅시다. 야 저기 있는 저기 있는 물건 집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이게 바로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말단 장치의 위치와 자세로 표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업 공간은 워크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로봇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주면요, 각도 값을 써요. 저 뭐래?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틀린 말을 하는 거죠. 왜? 이 매니플레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액추에이터가 사용되고요. 그 액추에이터가 하나에 잘 들어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가 얼마만큼 움직이냐. 요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관절은 세타1이라고 한다면, 세타1은 얼마로, 세타2는 또 몇 각도로, 세타3는 몇 각도로, 이런 식으로 각도 값을 줘야 돼요. 그걸 이제 여기서는 관절 공간이라고 합니다. 조인트 스페이스. 그래서 관절의 각 각도로 표현한 공간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틀려요. 작업 공간과 관절 공간. 이 두 개의 어떤 그 상이함을 이제 맞춰주는 게 이제 뒤에서 이제 좀 언급될 겁니다. 키네마틱스라고 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로봇을 목적대로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도 적어놨지만 기하학적인 운동 계획을 세우고요. 예, 키네마틱스. 그 다음에 동력학적 효과를 계산하는 것, 다음에 그 다음에 각 관절에게 적당한 명령값을 내리는 것. 요게 이제 실제 제어 혹은 이제 액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이제 맡기는 게 바로 요 키네맥스 쪽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순운동학 FK라고 하고요. 포워드 키네맥스. 로봇의 각 관절 각도가 주어졌을 때 말단 장치의 위치 및 자세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 1, 2, 3, 뭐 n까지 여기서 이제 세타 4까지 있겠네요. 그 세타 4의 각 관절 각도를 주어지면은 여기 부분, 엔드 이펙트 부분, 여기에 XYZ 롤피치오가 나오는 것을 이제 순운동학 FK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공학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혹은 배웠던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이거 간단합니다. 왜냐면 수직적으로 각 관절은 이제 링크들의 이제 그 디자인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으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XYZ 롤피치오가 딱 하나, 해가 하나 나와요. 그냥 풀어내면 됩니다. 이건 수직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그 방법론도 이미 다 많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역운동학이라고 해서 인버스 키네맥스 IK라고 부르는데요. 얘는요 반대예요. 말단 장치 위치와 자세가 주어졌을 때 각 관절 각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단 장치에 해당되는 XYZ 롤피치오 값을 주면요. 이 세타 1, 2, 3, 4의 값을 구하는 거. 이게 바로 IK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까 뭐 FK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면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하나일 수도 있고 해가 복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사항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하는 그 계산이 쉽지는 않아요. 매니플레이터의 모델만 잘 넘겨주면은 모브잇에서 그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형태로 그 다음에 GUI 형태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진입점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요거에 대해서 아마 알아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예, 이 동영상은요 2017년도에 무브잇을 사용한 로봇들을 한번 정리해 본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여기 동영상에 소개되는데요. 전부 다 로스의 무브잇을 사용한 로봇들이에요.
얘는 리싱 로보틱스의 박스터, 그 다음에 얘는 로스가 맨 처음에 적용되었던 윌로 게러지의 PR2, 퍼스널 로봇2라는 의미였죠. 뭐 이제 그라스핑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거 유니버셜 로봇사에서 만든 UR 시리즈의 로봇입니다. 약간 바텐더 같은 로봇이네요. 뭐 이런 거. 여기서 사용된 여러 가지 뭐 센싱 기술, 그 다음에 플래닝 기술, 액션 기술들이 전부 다 로스의 무브잇을 사용했습니다. 얘는 이제 야스코아 전기의 그 모토만이라는 로봇이네요. 얘도 또 나왔네. UR 시리즈. 이렇게 그리퍼, 엔티팩서를 그리퍼로 사용한 모습. 오, 좀 특이한 로봇 같은데, 이제 수중에서 작업 가능한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수중에서 매니플레이터 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다양한 로봇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달파 로봇 챌린지에 사용됐던 로봇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를 기반으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네요. 얘는 로보티즈의 똘망을 기반으로 했던 담스타트의 미션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똘망 3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전 버전인가? 그 다음에 이것도 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사랑 협업한 로봇 같은데요. 이렇게 매니플레이션을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 로보티즈 똘망에 해당되는 미션이네요. 이렇게 페트보틀의 물건을 잡아서 어떤 특정에다가 물건을 이제 이동시키는 거 있고, 얘는 이제 히어로라는 로봇이에요. 카와사키 로봇이라고 볼 수 있고요. 리싱크의 로봇 박스가 또 나왔네요. 네. 양파 로봇도 이제 무브잇을 사용했었나봐요. 여기 보니까 스티커도 보이네. 무브잇. 리싱크 로보틱스의 어떤 양팔 작업을 무브잇을 통해서 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 얘는 그렇네. 모바일 로봇에다가 이제 매니플레이터 장착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의 어떤 제어 모습을 시뮬레이터 상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이번 시간에도 배울 터틀봇 3에 해당되는 건데요. 터틀봇 3 본체에다가 매니플레이터를 얹어서 이제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AR 마커도 이제 사용했네요. 얘는 이제 패치 로보틱스의 로봇이네요. 이제 소형 창고에서 이제 물건 산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로봇이고, 다양한 로봇들이 이제 로스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매니플레이션의 종합 선물 세트, 무브잇, 제너거즈 로봇도 나오네요. 뭐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 동영상에서 참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기니까 여기서 생략하고요. 나중에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래요. 어떤 로봇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미션들의 이 무브잇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